이스라엘 대통령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한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통해 우리 정부에게 그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우리 정부가 노라고 대답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이스라엘 아흐로노트 신문지에서 이스라엘 일간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터키도 거의 같은 내용의 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 기사가 나자마자 서둘러 불을 끄기 위해서 그런 일 없었다. 우리가 지금 조정 중일 뿐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 혹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외교가 뭔지도 모르고 국가 간에 조정하는 내용의 형식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런 기사를 올렸겠습니까?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는 게 8년 전에도 비슷한 짓을 했습니다. 8년 전에도 이 외교적인 결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8년 전에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다 짜놓았는데 6월 8일 방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 근데 5월 31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가는 9호선에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해가 사망자가 생기자 한국 정부가 국빈 대우를 하는 국빈급 방문을 인정 못하겠다. 실무급으로 격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공식 국빈 방문을 거절했다는 거죠. 실무급 방문으로 밖에 대우를 못하는데도 오시겠느냐, 취소하려면 취소하라, 이번 방한을 취소하라 했지만 페레스 대통령은 이미 뱉은 말 취소할 수 없다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서울대에서 명예 박사학위 수여식을 갖고 그 후에 서울대 학생들하고 간담회까지 계획을 해놨는데 이것조차 다 취소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사실 아니다. 일정이나 보안 수준 등을 사실은 실무급으로 오는 데 따라서 국빈급이 아닌 보안 수준도 아주 낮췄으니까 일정도 다시 말씀드린 서울대 명예 박사학위 수여식도 없어진 거다라고 했더니 한국 정부의 답은 우리는 서울대 명예학위 수여식은 처음 논의하다 이스라엘 측이 철회한 거고 또 보안 수준도 우리가 변경한 적이 없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페레스 대통령이 이스라엘 출발하기 이틀 전에 6일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는 페레스가 양국 간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외교, 경제, 국방 등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빈 방문한다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내용으로 보면은 방문의 격이 바뀐 거고 방문의 스케줄이 바뀐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방문의 격이 바뀐 적도 없고 방문의 일정도 바뀐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페레스 대통령은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노동당 창당하고 자기 자신이 외교부 장관, 국방장관, 재무부 장관, 총리까지를 쭉 거치면서 사실 외교부 장관으로 있을 때도 한국하고 관계를 굉장히 좋게 끌어온 대통령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우리가 중동에서 가장 빨리 수교를 맺은 1962년에 수교를 맺은 물론 62년에 이스라엘 수교를 맺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란과도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그러나 중동에서 가장 빨리 수교를 맺은 지금 해수로 계산하면 56년이 된 거죠. 사실 일본보다 더 빨리 수교를 맺은 국가입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8년 전에도 이와 같이 한 건데 이번에도 똑같이
리블린 대통령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왔으면 좋겠다라고 주한 이스라엘 그 호센 대사를 통해 가지고 체크를 해보니까 한국이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 기사로 나고 터키에서까지 기사로 나니까 막 마무리하기 위해서 상의 중이다. 일정을 조정하는 것 중이지 사실 그렇게 딱 잘라서 안 한다고 오지 말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흘러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 대통령이 방한하는 걸 반대했을 거다. 그 이유로는 서너 가지 추정하는 이유가 4월달 남북정상회담에 이스라엘이 우리 판문점 선언한 거에 대해서 시큰둥했다. 적극적으로 박수 쳐주지 않았다. 또 이스라엘의 이 천연가스 시추 작업에서 120톤급 사척을 시추선을 사면서 우리 걸 안 사고 독일 걸 택했다. 이것도 못마땅하다. 또 작년에 유엔에서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할 때도 우리나라는 그 찬성 안 하는 쪽이었다. 인정해주는 것을 비판하는 쪽에 섰다. 이런 거로 하여튼 이스라엘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2009년부터 한이스라엘 FTA 체결하겠다고 저거들이 먼저 이스라엘이 설쳐놔놓고 아직 결론도 안 나고 질질 끌고 10년 가까이 끌고 있는 게 이스라엘 때문이다. 이런 객관적인 이유들을 다 내고 있습니다. 맞겠죠? 일리가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을 온다는데 노한 거냐?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북한 때문입니다. 한때 이것은 노무현 때문이야 하는 식의 유행어가 있었다는데 이 북한 모든 게 지금은 북한 때문이에요. 이유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적으로 꼽는 국가가 이란입니다. 이란인데 남북 정상회담 2차 남북 정상회담 두고 종전선언을 두고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느라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남북 간의 화해 노력 때문에 우리를 거기에 너무 혼이 빠져가지고 다른 외교는 신경을 못 쓰고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뼈있는 얘기예요. 예? 그 남북 문제에 우리 둘 사이의 일이 바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이 이 말 하는 거는 너희들이 북한 눈치를 본다고 다시 말하면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국가인 이란의 눈치까지 봐주느라고 이스라엘 오는 것을 노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보십시오. 5월달에 터키가 한국을 공식 방문할 때 한국은 노를 안 했습니다. 한 터키 가까운 관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터키는 미국과 많이 멀어졌습니다. 러시아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터키는 또 최근에 시리아 문제에 있어서 터키는 이란과 아주 찰떡궁합이 됐어요. 그래서 터키 군대를 이란에 소위 말해 이란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의 이 통제하에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데 터키가 직접 참가하고 있습니다. 친이란이 된 겁니다. 반미로 자꾸 가고 있어요. 터키가 지난 2년 동안 친이란 반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는 받아들여도 북쪽에 신경을 거스릴 게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란하고 가까우니까. 북쪽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 이란하고 가까우니까. 좋아하고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고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과 뒷돈을 내주는 거 하고 다 좋은 일만 해주고 있는 이란과 가까운 나라니까 반대를 안 하다가 한국하고 터키도 가깝지만 이스라엘도 한국하고 가까운데 사실은 양국 간의 교역 관계를 봐도 우리는 이란에 대해서 거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수입하는 것도 없고 투자하는 것도 없고 이스라엘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우리나라로부터 우리 물건을 수입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무기 그린 피스 같은 것도 가져와가 이스라엘 거를 가져와가 쓰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제 글로벌 호크스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거리는 제한되어 있지만 본은 소위 말하는 르코네이상스로 정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스라엘제를 가져와가 쓰고 있어요. 이런 무기 사는 관계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란과 가까운데 이란의 적국인 이스라엘, 한국은 안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 완전히 나라가 희한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희한해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외교까지도 북쪽에 지금 뭐 특사를 보내는 데만 혼이 다 빠지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 여는 데만 제3차 남북정상회담 여는 데만 혼이 빠지고 김정은에게 종전선언이란 선물 갖다 주는데 눈이 빠져가지고 국가 외교도 없어진 거예요. 외교 자체도 소홀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겠다는 게 우리 외교의 가이드라인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역시 이란과 관계됩니다. 최근 이란 핵 협의에서 미국은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하면서 탈퇴를 한 그런 결정을 한 건 물론 미국 내의 여러 자료나 미국의 판단이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과거 이란이 2015년 7월 UN 상임이사국 5개국 플러스 독일 플러스 이란이 같이 앉아가 만든 핵 합의 이후에 이란이 실질적으로 핵 합의를 지키지 않고 핵 개발을 하거나 미사일 개발한다는 증거를 쏟아내놨어요.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미국이 이란 못 믿겠다. 우리도 못 믿어왔는데 확정적인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미국 CIA 내에서도 유사한 자료들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란 관련돼서 북한 핵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는 38 노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자료를 내놨습니다. NK 스타디 이런 데서도 내놨습니다. 그 트럼프의 결정을 쉽게 해준 겁니다. 아니라도 트럼프가 이란 핵 합의를 깨면서 이란과 북한에게 동시 핵 개발에 대한 압력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고자 하고 있는 차에 이런 자료가 나왔으니까 트럼프는 절호의 기회를 찾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맹방을 미국이 건드려서 그 화살을 맹방인 이란뿐만 아니라 우리한테까지 똑같이 지금 피해를 주고 우리가 이란에게서 중국에게부터 언더 더 테이블 책상 밑으로 테이블 밑으로 돈 좀 받아 쓰듯이 이란을 통해서 무기 수출도 하고 미사일도 팔아먹고 뭐하는 그 돈 채널까지도 지금 꽉 잡고 있으니 핵 협의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이란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미국은 그대로 계속해 가겠다는 겁니다. 경제 제재도 그대로 해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이때까지 지켜왔던 세컨다리 보이콧도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세컨다리 보이콧을 이행하겠다는 건 이란에게 압박을 가하는 건 바로 이란과 가장 가까운 북한에게 당연히 관련되니까 북한에 대한 압박 가하는 것도 똑같으니까 그런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이든 아니든 건 제 얘기가 아니고 북한 얘기로서의 북한의 관점으로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스라엘이 다 내놨지 않느냐. 그럼 못된 짓을 하는 이스라엘이 한국에 온다는데 문 대통령 그걸 받아줘? 받아주면은 나 남북관계 평탄하게 안 할 거야. 내가 트럼프에 대한 분노도 지금 이글이글 올라오는데 맘먹고 때리고 욕하고 발로 차고 할 수 있는 건 한국뿐인데 가장 만만한 게 한국인데 너 이스라엘 들어오는 거 받아가지고 내 신경 건드리면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그게 겁이 나가 노한 거야. 그게 겁이 났어. 언제까지?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말에 올해 말까지 종전선언하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열고 등등등등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방한을 하면 이스라엘이 방한을 허락하면 김정은이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걸었어.
또 안 할지도 모르니까 제발 그런 일은 없도록 우리가 노력할게요. 이스라엘 안 받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오는 걸 반대한 거예요. 안 받아준 거예요. 2010년 6월 달에도 외교부가 거짓말을 하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얼버무리고 있어요. 에? 얼버무리면서 그런 일 없는데 이거 지금 일정 조정하고 있을 뿐인데 아니죠. 그리고 국내 언론들이 내놓는 걸 보면은 뭐 비즈니스 상의 섭섭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거절했다. FTA가 지연된다든지 천연가스 시추 작업에 쓸 수 있는 시추선을 우리 걸 안 사고 독일 걸 사간다든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박수를 안 쳐줬다든지 그리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 주는데 한국은 찬성하지 않는다든지 등등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이유는 이런 우리 국내적인 경제적 어떤 좀 불이익 때문이 아니고 제일 큰 이유는 김정은한테 찍히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대통령 오는 것을 노한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의 현 주소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김정은이 원하는 것만 갖다 주면 모든 걸 다 희생시킬 수 있어. 지금 3차 남북정상회담 한다는데 미국이 1차 남북정상회담 할 때처럼 방방 뜨고 있어요? 절대 안 뜨고 있어요. 에? 모르죠.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 탄핵을 해야 되겠다가 찬성한다가 49%, 안 하는 게 좋겠다가 46%니까 트럼프가 좀 불안하면 다시 한번 우리 보고 야, 너 역할 좀 해봐. 문 대통령 할는지 몰라도 저는 경제가 제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탄핵당하지 않고 거의 그 고비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 국내적으로도 트럼프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 공동체제를 관계를 돈독하게 하여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김정은이 원하는 걸 갖다 주기 위해서 트럼프한테 지금 맞짱 떠보자는 식입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만드는 거 유엔 제재에 위배된다. 비핵화와 같이 나가야 된다 해도 코대답도 안 하고. 또 이 이란과 북한과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덧붙이면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공을 1대1로 해서 공을 무진장 들이고 있어요. 이란을 친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란은 지금 친러예요. 근데 친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을 하는 데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게 누구냐? 북한이야. 북한하고 이란 관계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이란하고 수교를 먼저 했습니다. 우리가 수교하고 난 뒤에 11년 있다가 북한이 이란하고 수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란하고의 관계가 북한과 이란하고의 관계보다 훨씬 좋았죠. 이스라엘은 우리하고만 수교하고 북한하고는 수교 관계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맹방 중에 맹방, 미국의 최맹방인 이스라엘, 우리가 미국이 노할 경우에 무역이 아닌 무기 협력을 받을 수 있는,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무기 개발 소프트웨어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이딴 식의 냉대를 한다는 것은 진짜 X인지 된자인지 구분도 못하고, 외교의 중요성 중요함과 낮음과 고와 저의 구분도 못하고,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전부 김정은만 쳐다보고 앉은 꼴이 있어요. 왜? 청와대에서 그렇게 진두지휘하니까. 온통 신문에는 정치기사 1번부터 10번까지 보면 거의 다 차고 있는 게, 특사 보내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어. 정의용, 서훈 특사 보내는. 좋은 결실이 날 거라고요? 좋은 결실이 날 게 뭐가 있습니까? 말장난 하지 맙시다.
좋은 결실 날 게 뭐 있어요? 미국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외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라가 제대로 망해가고 있는 꼴이에요. 가장 가까운 맹방 중에 하나를 이딴 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 이런 식으로 외교적인 결례를 한다는 것, 마치 일본하고 위안부 합의 다 해놓고도 그 내용이 잘 됐든 못했든 정부 대 정부 해놓은 걸 와가지고 지금 깨트리는 거, 그런 외교적 결례와 똑같은, 이거는 훨씬 더 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외교적 결례예요. 삼척동자라도 이보다는 더 잘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